근데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 공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노르만 왕조가 1066년에서 1135년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들은 이제 웨식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노르만 왕조를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그 노르망디 지역 영지의 영주였던 기욤 공작이 침공을 합니다. 이 기욤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는 빌헬름, 그것이 기욤으로 됐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는 윌리엄이 됩니다. 그래서 노르만 왕조를 세운 사람을 윌리엄 1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으로 인해서 윌리엄 하면 어떤 대표적인 영국식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따져보면 그게 독일에서 온 이름입니다. 빌헬름. 그러면 노르망공은 누구냐? 조상이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프랑스를 자주 침략했는데 한때는 파리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아예 그 바이킹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영지를 줄게, 와서 약탈만 하지 말고 거기 눌러서 살아라 해서 결국은 프랑스 서쪽 해안 지역인 지금의 노르망디를 이제 영지로 줬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땅이라고 노르망디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화 합니다. 그래서 불어를 사용하고, 그 노르망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또 노르망 영주는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무렵에 영국 웨식스 왕조의 왕 참회왕 에드워드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헤럴드 2세가 즉위를 하는데, 에드워드 왕하고 노르망 공 가족하고는 그 혼인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노르망공, 나중에 윌리엄 1세가 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에드워드가 죽기 전에 나한테 왕위를 주기로 했다, 약속했다 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헤럴드 2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이끌고 침공을 하죠. 그래서 전투를 벌여서 그 전투에서 헤럴드 2세가 이제 사망을 하고 노르망 공이 영국 왕의 즉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윌리엄 1세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귀족 사회나 왕족 사회가 바이킹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화된 노르망 사람들이 오면서 영국의 궁중과 귀족 문화가 프랑스식으로 바뀌고, 궁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어를 사용하고, 또 이들은 앵글로색슨 계통 영주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데리고 온 프랑스화한 노르만들을 영주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영어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들로 인해서 잉글랜드의 왕족과 귀족 사회가 조금씩 이제 깬 겁니다. 그리고 세련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노르망공, 즉 윌리엄 1세는 영국의 왕이자 프랑스 왕의 신하입니다. 영주인 거죠. 그리고 노르망디 지역도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영국과 노르망디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프랑스 왕의 신하인 노르망공이 영국 왕이 됐으면은 결국은 영국이 프랑스 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해서 영국 왕이 된 윌리엄 1세가 노르망 지역의 영주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노르망디 지역은 영국 땅이 아니냐,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후에 영국이 1337년에 이 땅이 원래 노르망디 공의 영지였다라는 어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노르망디 지역에 침공을 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이 되는 거고, 그때 뭐 잔다르크가 나타나고 뭐 해가지고 영국군을 몰아내고, 그때서부터 노르망디 지역이 프랑스의 영토로 굳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프랑스 왕의 신하 또는 프랑스의 영주가 영국 왕이 됐다, 우리로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노르망디 왕조가 이제 1135년에 끝나고 영국 왕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떤 내전이 좀 진행된 끝에 1154년에 앵글로색슨 왕조가 수립이 됩니다. 그게 플랜테저넷 왕조인데 헨리 2세가 즉위를 하지요. 이후로는 외부 세력의 이제 대규모 무력 침공에 의한 왕조의 수립이나 이제 지배 집단의 형성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 현재 영국이라는 거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고, 그때 이제 켈트인이 또 들어왔고, 그 후에 로마인이 들어와서 한 300년 동안 지배했고, 그리고 이제 앵글로색슨이 대규모로 이주해 왔고, 잠시 동안이지만 덴마크 사람들 데인족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노르만계 출신 프랑스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다 문화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별로 언어도 다 바뀐 거죠. 우리는 뭐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고구려가 같은 말을 썼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완전히 다 틀린 언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의 영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 섞여 있지만은 다만 주류가 앵글로색슨이다. 그래서 영국 하면 이제 앵글로색슨의 나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한 연구기관이 브리튼 사람들의 DNA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앵글로색슨의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체의 3분의 1가량밖에 안 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유럽 왕가가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영국이 심한데, 영국 왕일수록 어떤 브리튼인의 피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같은 왕가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제 근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족들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왕족 그 왕가는 혼맥으로 다 엮여져 있어요. 따져보면 다 먼 친척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스튜어트 왕조, 그러니까 튜더 왕조, 튜더 왕조 하면 이제 헨리 8세가 유명하죠. 그 엽기적인 그 행위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헨리 8세의 이제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차기 왕을 누구로 삼을까 하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제임스 1세를 찾아내서 영국 왕으로 즉위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임스 1세가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제임스 6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왕을 영국 왕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거 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영국 사람들이 왕으로 데려온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야, 너 스코틀랜드 그 왕위를 버려. 그리고 와. 그랬을 거고, 또 스코틀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너 영국 왕으로 갈 거면 스코틀랜드 왕위를 버려라.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두 개를 겸했습니다. 영국 왕이자 스코틀랜드 왕이죠. 이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임스 1세의 엄마가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다가 귀족들에 의해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스코틀랜드의 이제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헨리 8세의 외손자뻘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의 조카뻘이고, 그녀의 아들인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제 손자뻘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메리 여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 1세. 이 메리 1세는 그 헨리 8세의 맏딸이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언니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메리 1세라 그러고, 스코틀랜드 여왕도 메리인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메리 스튜어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메리 스튜어트는 왕에서 쫓겨나서 잉글랜드로 와서 엘리자베스 1세한테 몸을 의탁을 했는데, 참 매정하게도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 스튜어트를 런던 탑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와가지고 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위를 노립니다 해가지고 종국에는 사형시키죠.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스토리가 이제 꼭 나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메리 스튜어트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5천 조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여버렸어요.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면서 슬픈 스토리인 게, 엘리자베스 1세가 25세에 즉위를 했는데 앤 불린, 엄마인 앤 불린은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 둘째 부인을 사형시켜 버린 거죠. 그 이후에 그 궁중 밖으로 쫓겨나가 가지고 자라면서, 야, 이 헨리 8세가 나를 언젠가 해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리고 메리 1세, 자기 이복 언니가 그 왕위에 오른 후에는, 야, 메리 언니가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25년을 살았는데, 정작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에게 피신해온 메리 스튜어트를 이제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세 명의 여왕,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언니죠. 그러게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아들이 자기 뒤를, 뭐 죽은 다음이지만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영국 왕이 된 거예요. 뭐 많이 그 비슷한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인 폐비 윤씨의 아들이 연산군이었고, 그러니까 성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인 폐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성종이 죽으니까 왕으로 즉위를 하고, 또 숙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인 장희빈의 아들이 숙종이 죽으니까 경종이 된 거, 그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1세는 그 후에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이 수립된 후에 크롬웰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했죠. 예, 처형을 당했는데, 뭐 어쨌든 공화정이 끝나고 왕정을 복구하면서 제임스 1세의 아들 제임스 2세가 이제 프랑스에 피신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2세를 데려와서 왕정을 복구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금 징수 문제하고 종교 문제, 그러니까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를 원했고, 제임스 2세는 카톨릭이었고,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의회파하고 제임스 2세와의 이제 갈등이 벌어져서 거의 이제 내전 상태에 갔습니다. 근데 의회파는 안 되겠다,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를 데려와서 왕으로 앉혀야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제임스 2세는 카톨릭이었지만 메리는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한테 시집을 가서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의회파의 요청을 받은 메리하고 남편인 오렌지공, 네덜란드의 이제 지배자였죠. 오렌지공이 1688년에 네덜란드 군사 14,000명, 애초에는 한 5만 명 동원했습니다. 근데 14,000명을 동원해서 잉글랜드에 상륙을 하죠. 그때 병력 14,000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기술자 상인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들 해가지고 대거 합류를 해서 잉글랜드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 산업혁명의 기초를 쌓았다, 밑거름이 됐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명예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메리하고 남편인 오렌지공이 공동왕이 되죠. 부부가 같이 왕이 되죠. 그래서 메리는 메리 2세, 그리고 오렌지공은 윌리엄 3세. 이것도 참 웃기죠. 아니 의회파가 결국은 뭐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혁명을 시켰는데
웬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왕이 됩니까? 예, 이 공동 왕.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부 왕이 그 선언한 게 그 유명한 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우리 왕은 존재하지만은 뭐 내정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지 않겠다, 통치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혁명을 성공시켰다라는 명예혁명은 알고 보면은 남의 나라 군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라면 큰일 날 소리죠. 왕을 뒤집어 엎는데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참 독특한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여왕하고 윌리엄 왕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 둘 사이에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은 후에 누가 왕위를 잇나 하면은 메리 2세의 동생이, 여동생이 왕위를 잇죠. 그게 바로 앤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느슨한 연합관계가 아니라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완전히 합병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또 들어오고,